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대규모 무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을 언급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박노벽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 전 대사님, 러시아 대사로도 계셨고 또 네. 우크라이나 대사로도 계셨기 때문에 양국 입장 누구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바이든 네. 대통령 만났습니다. 네.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미국이 이제 최대 이 전쟁을 치르는 데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니까 예. 그 감사 표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이나 서방의 지지나 결속이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내년 1월 3일부터는 이제 그 낸시 페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메카시라든가 이런 공화당 측 의원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형국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어서 이 예산 지원 통과를 할 때 아마 상원은 괜찮지 모르지만 공화당에서 항상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뜻을 누차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회담 잘했지만 메카시하고도 가서 그 설명을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또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 권위주의하고의 싸움. 예. 그리고 또 이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자선하듯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거나 보험, 투자다. 예.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다 하고 해서 아주 프레임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미 의회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을 굉장히 잘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네. 전쟁 중인 나라의 수장이 전장을 비웠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방문해서 충분한 지지를 과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지지만큼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 이제 주는 입장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예. 미국은 이렇게 아까도 뭐 대리전을 한다고 이제 러시아가 자꾸 그런 그 비난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확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8억 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서 예. 하이마스라든가 이제 상당히 탄약도 줬는데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원하는 거는 이제 좀 더 강력한 무기예요. 가령 뭐 그 최신식 드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F-16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에브람 예. 또 장거리 그 ATCM이라고 300km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도 그렇고 2조 4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을 약속받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패트리엇은 뭐 안보 담요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의미를 두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조금 보면은 양쪽이 명면성이 있어요. 지금 S-300을 가지고 지금 방어를 쭉 해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요격용 미사일이 다 떨어져 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은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가 무기예요. 예. 한 발당 무려 4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통 하나가 한 1,000만 불짜리예요. 그러니까 28억 불에서 그걸 우선 한 포대만 줬는데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좀 훈련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한 3, 4개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방공망을 좀 확보하는데 상징적으로 일단은 줬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지원 그 다음 날 푸틴의 또 이야기에 주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푸틴 지금까지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렀고 그렇죠.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이란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푸틴의 입에서 전쟁이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종식을 원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를 뭐 이제 좀 정상화해 본다는 취지가 있을 텐데요. 그건 양면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싸우는 쪽은 어느 쪽이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종전을 원한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뭐냐, 조건이 뭐냐를 따져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전쟁에 대한 빠른 종식을 피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다라는 이제 그 역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예. 지금 푸틴이나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동남부 지역 그다음에 정권 교체, 비나치화를 해야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크라이나를.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럼에도 쓰는 용어가 바뀌었다는 부분, 뭐 네.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동맹국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는 했지만 네. 그렇게 용어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자,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도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동안에 이제 한 두어 차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죠. 지금 예. 이제 우크라이나 쪽 군이 상승세나 사기면에서 여러 가지 우세에 있는데 이제 그 동원령을 내려서 한 15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15만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미사일로 키이우라든가 여러 군데를 이제 포격을 해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전, 예. 시간 벌기 작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돈바스 지역에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지금 그 서로 포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한 2, 3월 정도의 해당되는 대반격과 공격 이 두 대회전이 아마 준비하는 단계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기도 지금 받고 저쪽은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인도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은 키예프라든가 지방에는 부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 핸드폰, 모바일 예. 폰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예. 전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충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그게 제일 심각한 걱정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실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사기가 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를 침공을 이건 막아내야겠다 하는 결의라든가 사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은 그 북한이 네. 그 푸틴의 친위 부대, 이제 와그너라고 네. 하는 사병 조직처럼 인식이 되는데 네. 여기에 지금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네. 부분을 지금 미국이 밝혔습니다. 네, 어떤 네. 무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11월 정도는 탄약 이런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로켓, 예. 미사일이라고 그 공식으로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백악관도 그렇고 유엔의 미 대사도 그걸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전달이 됐고 한 달 전에 대금이 지불된 걸로 보인다. 뭐 이래서 1718호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예. 절차를 시작해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네. 미국도 뭐 추가 제재든 아무튼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예고는 했는데 네. 추가 제재할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뭐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절차가 예. 일단은 이제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사실조사라는 절차를 거친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안보리 이 15개국이 참여하는 제재 이제 위원회가 이제 발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결정을 하려면 항상 P5가 일종의 거부권 비슷한 걸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론화를 시켜서 결국은 이런 정도로 러시아가 고립 상태에서 북한의 무기까지 살 정도다 하는 상당히 이제 외교적 망신을 주는 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제 독자 제재들이 좀 또 발동이 되겠죠. 뭐 와그너 예. 그룹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전략적 제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북러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북러 간의 관계는 그동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00년부터 집권하면서 이제 등거리 외교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외친 대통령 때는 이제 친서방 노선이니까 한국을 우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저해된다 해서 상당히 제재 결의에도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가
북한과 러시아 같은 제재 측면에서는 똑같아져 버렸어요. 하도 예. 그 센 제재들을 같이 맞다 보니까. 예. 그래도 그 이런 심정적으로는 아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보는 그 입장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너무 적대적인 거라든가 이런 좀 그 경원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전체 흐름이 러시아가 너무 이런 국제 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행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그 대응 조치는 하면서 대화라든가 이런 소통의 장은 열어놓는 관계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크라이나는 미국행, 러시아는 중국행. 러시아 그 푸틴 최측근이 중국의 특사로 갔기 때문에 네, 메드베데프 그렇게 가면서 지금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종전 가능성이나 혹은 어떤 협상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이나 협상 가능성은 그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지라든가 예. 또는 화해하기 위한 그 의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양측이 생각하는 그 목표가 완전히 대치되는 거거든요. 예. 한쪽은 영토를 교수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은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이념적으로 가치면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사실 뭐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좀 호의적인 중립은 하지만 자기들은 대만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여러 이제 우군은 많지 않은 관계에서 이 전쟁을 어쨌든지 국내적으로 정당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군대가 어떻게 이제 전장에서 결판을 내느냐 하는 걸로 그 결론이 이제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어느 쪽이 승기를 잡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약간 부분적인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좀 보일지라도 러시아군이 지금 그 상당한 이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지도 발현하고 뭐 이제 전력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버텨서 서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치열한 교착 공방전이 앞으로 좀 되고 있다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동인이 생길 때, 가령 뭐 내후년에 이제 양측의 대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어떤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지까지는 휴전이나 종전을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내년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이 좀 들려오길 또 기대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노벽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